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교수님은요, 건국대병원 치과 양악수술센터의 김재승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작년에 뵀다가 올해 처음 그러네요. 뵙는 것 네. 같아요. 그쵸? 11월에 뵙고 두 맞아요. 달에. 네. 새해 복 많이 네, 새해 받으세요, 복 교수님. 많으세요. 네. 벌써 이제 구정이 왔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제 겨울방학 때 제일 수술이 많아요. 그래서 오. 이제, 우리가 그 가을이랑 그 여름방학 때 이제 코로나 끝나기를 기다렸던 환자들이 이제 뭐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바람에 무지무지하게 바쁘게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2월까지, 이번 달까지는 이제, 계속 스케줄이 이제 바삐 그러니까요. 있죠.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을 저희 방송에 모시려고 했더니 때마침 그때 또 수술 날짜가 잡혀 있으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렵게 비욘디를 방문해 네. 주셨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저도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양악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단순히 그냥 의학적인 지식만 이야기해 주시지 않고 이제 미술과 곁들여서 또 재밌게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네네. 오늘의 이야기도 참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그런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 자랑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네. 하세요. 뭐 화려한 게 있네요. 맞아요. 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애청자분께서 이렇게 꽃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너무 예쁘죠? 저 자랑하고 싶었어요. 예쁘죠?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꽃이 꽃을 갖고 있네. 교수님도 심쿵했어요, 방금. 아까 저 앞에 있는 피디님도, 감동받았습니다. 기분 좋게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내용 그럼 시작해주세요, 교수님.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이어서 양악 수술을 하면은 이제 해서 얼굴이 바뀌면 마음까지 변할까?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는 뭐 변심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네. 자존감이 올라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좀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약간의 연영법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얼굴을 단순히 양악 수술하고 고친다 그래서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여를 조금 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생각을 바꿔서 이제 자기의 자존감을 올려야 된다. 그게 오늘 얘기예요. 그래서 양악 수술과 생각 수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어 나가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준비가 되었어요.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들어와 주셨는데요.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저희가 꼭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선생님? 네. 그래서 이거죠. 오래간만에 나왔더니 이건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얼굴이 비뚤어지고 그다음에 치아가 안 다물어지고 턱이 이제 비대칭인 경우에 수술을 하면 오른쪽과 같이 이제 바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치아도 맞고 얼굴도 반듯하게 우리가 수술하는 게 바로 이 양악 수술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얼굴이 반듯하게 되면 마음까지, 자존심까지, 자존 건강까지 올라갈까 그런 얘기를 저번에 드렸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지금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해서 이쪽 마우스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울했던 그 사람이 양악 수술하면 좀 이렇게 자존감이 높고 밝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기애적 사람, 나르시스죠. 자기애적 사람이 수술을 이제 하면 좀 객관적으로 그렇게 사람이 좀 더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런 오늘 내용을 이제 다루는 겁니다. 조무소님께서 양악 수술은 외과예요, 성형외과예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글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구강암면 외과죠. 그래서 우리가 턱을 고치해서 하는 걸 양악 수술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턱은 얼굴 모양을 좌우하지만 그다음에 또 씹는 기능을 좌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턱에 있는 치아, 그러니까 턱을 수술해서 얼굴의 모양을 맞추는 동시에 치아도 잘 맞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성형외과 선생님들도 하지만 그 대부분 이제 구강암면외과에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왜냐면 된 거죠. 기능적인 면도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눈을 고쳤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하죠. 눈이 아무리 조그맣더라도 시력이 중요하죠. 시력이 중요한 것처럼, 그러니까 모양을 중요시하지만 그 안에 있는 핵심, 그 기능을 망치면서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좋게 해야, 개선시켜야 되니까 이제 구강암면외과라는 곳이 이제 이렇게 특수화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치과인지는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조금씩 이제 들어갔던 내용인데, 우리가 그럼 포르나세티 이제 한 몇 년 됐어요. 그 한 수년, 5년. 거의 제가 포르나세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은 얼굴에 대해서 처음 예술 작품을 뭐 접시, 그 컵, 방석, 책상을 이제 그걸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포르나세티는 이탈리아 그 예술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이제 이것을 사업으로 해서 하는 사람이라, 우리나라에도 왔고 백화점 가면 포르나세티 있어요. 맞아요.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얼굴들이 예뻐요. 많게 나와 있죠. 그래서 네. 그 박물관에서 보는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이 사람 포르나세티의 그림이 그 박물관에서 네. 여기에 이렇게 자기의 작품을 쫙 늘어놨단 말이에요. 늘어놨는데 우리가 살면서 갖가지 능력이 있죠. 뭐냐면 우리 차정원 PD는 이제 예쁨. 운동 잘하세요? 아니, 운동 잘하진 못해요. 왜 못해요? 배우려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운동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능력이죠. 근데 운동도 농구 선수가 축구 잘합니까? 아니요, 농구를 더 그 잘하니까요. TV에서 나오는 거 요새 있어요. 그 특정 방송사 이름을 대도 저도 되는 본것 같아요. 네. 거기에서 보면은 제목이 뭐였더라. 근데 요번에는, 옛날에는 축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꿔와서 이제 축구 농구를 해요, 농구를. 그러니까 전에는 이제 농구 선수들이 축구에 가갖고서는 이제 헤매고 막 그러는 장면이 나오다가, 이제 저도 그냥 선전하는 걸 봤는데, 허재가 이제 감독이야. 그래갖고 이제 축구 선수들, 뭐, 네. 그 여러 뭐 씨름 선수도 나오고 격투기 선수들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할까. 근데 그 중에서 하는 게 그냥 한두 가지예요. 한두 가지. 예를 들어서 씨름 선수 이만기, 그런 분들이 구기 종목을 할 수 있을까요? 힘들 수도 있을 것 안 되죠. 같은데요. 그래서 네. 뭐 물론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든지 모양, 그런 것이 한꺼번에 다 있을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악수술로 얼굴을 반듯하게 하더라도 나머지 것은 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아주 좀 더 현실적으로 해서 국어 성적이 나빠. 그래서 학원을 가서 열심히 네, 배웠어요. 그죠. 그럼 수학 성적 올라가요? 아니죠. 국어 성적이 올라가죠. 국어 성적이 올라가죠. 그래갖고 전체 성적이 올라가죠. 수학은 안 올라간다고요. 오히려 수학 점수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학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의미는 뭐냐면, 양악수술로 얼굴을 반듯하게 하면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아진다는 거는 다른 거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학원에 가서 공부하던, 자기가 그 친구한테 배우던 선생님한테 배웠을 때 올라갔던 성적이, 네. 그러면 어떤 가능성이죠? 수학도 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런 가능성을 봐갖고 그것을 더 이어가죠. 공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수많은 조건, 이것들이 어떤 삶의 가능성. 그래서 저번에도 한두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성공하려면 뭐 성공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뭐 쌍기역 그러다 꽤, 끼, 꾼, 뭐 꼴, 끼, 그런 게 그런 어떤 많은 재능, 것들이 필요하네요. 네. 꿈이 있고 깡이 있어야 되는데, 용기가 있어요. 저번에 여기 나왔던데요. 그 배짱으로 삽시다. 맞아요. 지금 선생님 성함이 까먹었네. 글쎄요. 거기 이시영 박사님. 이시영 박사님. 네. 제가 그게 몇 년도에 나온 책인지, 제가 그거 많이 봤어요. 왜냐면 누구나 자기는 소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라도 난 대범해.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미국 대통령 하셨던 분 빼고 그러니까 다 소심하다 그러니까 배짱이 깡이 있어야 된다며 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 하나가 꼴이 들어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얼굴이 좀 컴플렉스가 있다 그래서 너무 그거에 좌절하지 말고 용기가 부려서 양악 수술을 하든지 그다음에 너무 아파서 무서워서 못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시도해서 내가 잘하는 거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잘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양악 수술을 하더라도 꼴을 좋게 하더라도 어떤 꿈을 갖는다든지 그걸 기여를 하려고 그러면은 생각 수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종호님께서 인생 강의네요 해주셨는데 그게 김예순 교수님 강의의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그 뭔가를 할 때 우리 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그 양악 수술하고서 불행해지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럼요. 그런 사람을 가끔 봐요. 사실은. 그러면은 양악 수술 하고 나서도 불행해졌으면 선생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수술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은 딱 수술하기 전에 딱 아시고 그래서 계세요? 지난주에도 몇 명 있었는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첫째 남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나 부모 탓이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화를 해보고 나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방향으로. 그래서 그 얘기가 이렇게 안 통할 것 같으면 못 해요. 그러면 왜 안 하냐고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수년 동안 수십 년이죠. 40년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이 수술을 했는데 이렇게 대화를 나눠서 보다 보면 조금 그런 거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 그럴 때는 안 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려고 애를 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마음 치료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능력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의 치료는 근데 누가 해야 되냐면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요. 본인과 누가 해야 되냐면 엄마. 본인과 엄마요? 엄마. 그 자기를 낳은 사람이 엄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둘이 와갖고서는 엄마랑 같이 와갖고서는 거기에서 막 충돌. 그게 있으면은 그렇죠. 못해요. 과정이 힘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번에 내가 프린트물 해갖고 한번 드린 건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값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조금 읽어주세요. 키포인트만. 여기서요? 네. 여기서 뭐냐면 이제 이 환자분은 저한테 수술 받고 한 5년 만에 이제 이가 좀 불편해서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별거 아니더라고요. 5년 됐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이가 들었죠. 그렇죠. 시간이 지났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우울해서 그렇게 상담을 다시 온 거예요.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없냐고. 네. 그런데 이분이 하는 요지는 뭐냐면 여기서 써 있죠. 뭐냐면 근데 저번엔 프린트물 갖고 왔는데 맞아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저희 가방송에 있긴 한데 뭐냐면은 수술하고 나서 계속 구겨져 있을 건지 반듯하게 될 것인지는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맞아요. 여기 그 마음을 다시 구기게 만들지 계속 예쁘게 펴서 잘 갖고 다닐지는 온전히 당신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수술하고 나서 나 양수술했어. 양수술 그렇게 무서운 수술을 나는 했어. 나는 이겨냈어. 이게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난 양수술 한 사람이야. 어떤 자기가 스티그마.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낙일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그걸 부정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제가 TV에 어떤 성형외과 수술을 받은 여자분이 와서 당신은 왜 이렇게 뽀대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이거 성형수술 자랑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이거 무슨 이렇게 하고 기죽어 있냐고 쌍꺼풀 수술해서 눈을 반짝반짝하면서 예뻐지려고 한 건데. 근데 그거 내가 하려고 한 건데 그러면 좋은 옷 입고서는 아이고 내가 이거 너무 좋은 옷을 입었네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뽐내야죠. 내가 이거 비싸서 이번에 월급 다 하고서는 한번 아니면 부모님한테 한번 선물 받아서 한 거다 하고 뻗해야 되는데 이게 막 겉으로 막 이렇게 주눅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이제 나 양악 수술한 걸 알아볼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 얼굴에 그렇게 관심 없어요. 자기 얼굴에 관심이 많지 딴 얼굴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수술한 다음에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나 살 좀 빠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뭐 이 얘기 저기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지금 요 분이 이제 글을 써준 거를 사실은 이제 기회가 되면 그래갖고 이제 이게 1988년 영화인가 브로드캐스팅 뉴스 브로드캐스트 뉴스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방송이라는 제목이죠. 여기 보면 주연 배우가 3사람이 나와요. 여기 여자분이 머리고 그 다음에 이 서 있는 사람이 에런. 그 다음에 여기 좀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이분이요. 근데 여자가 누구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반전 있을 것 같아요. 어? 이분. 에런. 아니야, 이 사람 톰 좋아해. 아, 뭐. 근데 에런은 그 천재예요, 천재. 그것도 능력이죠. 에런은 천재라. 이게 무지무지 실력이 좋아. 네. 그리고 이 탐은 약간 건달기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대학도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대학 나오고 이 사람은 조금 지방에 있는 시립 그런 이제 그 학력이 좀 약간은 이 사람 천재니까 이 사람은 제가 그 영화를 자세히 기억하고 있지 못하지만 뭐 하버드 대학을 뭐 월반에서 막 금방 뭐 4년이면 한 뭐 2년 만에 그런 한 거예요. 무지무지. 그래서 PD예요, PD. 그리고 PD 밑에서 이 사람은 일하는 사람이지. 근데 앵커 한 사람이 뭐 사고를 당했던가 그래갖고서는 자리가 비게 돼요. 어머. 그래서 이 탐이? 근데 누가 가겠어요? 이 에런이 가죠. 아, 그쵸. 에런이 가야죠. 에런이 실력자니까. 그럼요, 에런이 가야죠. 그래갖고서는 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글 쓰고 그다음에 사건 취재하고 그러는 거는 잘하는데 남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걸 못하는 거야. 막 땀이 나고 막 그래갖고선 결국은 이렇게 이제 종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88년도 영화니 종이가 막 날려가고 그래갖고서는 막 짚고 하느라 그래갖고서 아주 엉망이 돼버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탐이 대타를 띄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건달 기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아주 모르는 것도 있는 척 하면서 잘했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앵커로 뽑혀요. 진짜요? 앵커로 뽑힌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앵커가 이제 여러 가지 실력이 있어야 되지만 사실은 귀 꽂고 누가 읽어주는 거를 많이 들어 기자들이 하는지 나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사람은 없는 것도 있는 척. 근데 이 사람은 에러는 100가지를 하나도 한 개를 발표를 못 하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성공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머리가 에런 집은 잘 살지 못해. 그러니까 그 완룸에 놀러 가요. 탐이요? 에런이 에런이 머리가 앵커가 됐으니까 얼마나 멋있어 보여. 그래갖고서는 이제 막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우연히 책상 서랍을 싹 열어봐요. 왜 하필이면 열어봐요? 거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열어보는데 와이셔츠랑 넥타이가 이렇게 정돈돼 있는 모양을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럼 준비되어 있는 그렇죠. 자세네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뭐냐면 저 사람 겉멋든 사람이야. 겉멋들기 쉽잖아요. 엄청 노력해야 돼요. 여자들도 맞아요. 꾸미는데 얼마나 시간 오래 걸리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흔히들 얘기하는 이 겉에 실력이 있고 이 사람은 내면의 실력이 있어요. 그래서 양악 수술을 하면은 겉에 실력을 쌓는 하나의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건방져진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불쌍한 그 출연자를 취재 같이 이제 대담을 하다가 눈물을 흘려요. 그래갖고 막 인기가 폭발하는 거야. 근데 방송사에는 여기는 카메라도 여기도 몇 대 돌아가죠. 뭐 8번째 카메라가 가짜로 눈물 넣는 그 장면을 포착한 거야. 어떡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진실성이 없어서 이 사람이 쫓겨나요. 결국 정신 차려갖고 이제 조그만 방송사 가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면의 실력도 있더라도
그 내면의 실력을 누구한테 표출하려 그러면 외면의 실력도 키워야 된다. 그럼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필요한 거죠. 아무리 실력이 있는데 말재주도. 그다음에 우선 남루하고 지저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사람들한테 깨끗하고. 신뢰가 안 쌓일 그래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 내면의 그 실력 있는 사람은 노력할 게 뭐냐면은 깨끗하고 청결.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표정이에요. 표정이요? 표정이 좋아야지, 표정. 밝은 표정. 밝은 표정. 이 사람은 약간 좀 비관적인 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그럴 수도 있어. 이 사람은 조그마니까 별로 정리할 게 없어.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진실성이 있어야지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뭐 약간 도덕 공부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양수술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운될 것 같은 사람은 굉장히 조심해요. 그럼요. 네. 수술하고 나서도 그러면 만족하지 못하고 막 힘들게 그러면, 지내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두 가지가 다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다 이제 그러려 그러면은 어떨까? 외면은 양악수술로 개선이 됐다 합시다. 네. 근데 내면은 어떻게 그럼 개선시켜요? 그러면 만약에 내면이 조금 불안정하면 그걸 정신과에서 같이 치료를 받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생각수술로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생각수술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남이 할 수 없어. 맞아요. 아까 그 직접 겪으신 분께서도 음. 내 스스로의 몫입니다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몫이라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모도 못해. 그래서 근데 생각수술이 진짜 있었어요. 그래요? 이게 로보톰이라고 이 전두엽이 있죠, 전두엽. 저 배웠잖아요. 이 전전두엽이 감정을 조절하는 부위라고. 감정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욕, 그다음에 식욕 그런 게 있어도 전두엽이 딱 야, 그만 지금은 가만. 아니야. 그런 게 잡는 부위인데 이게 이제 그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 조현병 있는 사람, 스키조프레니아 있는 분들은 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앞에 분은 전두엽. 그래서 여기서 이 전두엽의 백질, 여기다가 이렇게 송곳으로 확 찔러 넣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이 활성화돼요?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여기 시상에서 이 전두엽으로 가는 전선이 끊기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 막 불이 바짝바짝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어떤 그 행동이야. 막 이렇게 흥분하고 막 그런데 스키조프레니아, 조현병.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다가 전선을 확 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그 끊어버리는 방법이 로보토미라는 게 1939년에 포르투갈 사람이 신경외과 사람이 이걸 해요. 그래갖고서 이제 개발을 해. 그래갖고 그게 런던과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게 walter 프리만이라는 사람이 무지무지 많이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1년에 한 1000명? 양악수술이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많을 때, 한 뭐 2010년에 많을 때, 그게 뭐 통계가 잡히는 건 잘 아니겠지만 그냥 5,000명 정도 아닐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심장수술, 요새는 이제 시술로도 많이 하지만, 흉부외과 선생님한테, 유명한 흉부외과 선생님한테 말 들으니까 한 5,000명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의료보험으로 통계 잡히니까 그게 실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 흉부외과 선생님이 그 말을. 그래서 송곳으로 찌르면 안 죽나요? 그냥 안 죽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여기에서 이제 전선을 끊어버리는 거죠. 이거를 베가스 모니츠가 39년에 개발을 해서 유럽에서도 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렇게 시술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망치로. 근데 왜 여기 눈 있는 데를 하냐면 눈 안와 여기 뼈가 얇아요. 뚫고 들어가기가 뚫고 들어가겠죠. 쉽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망치로 딱 치는 거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아플 것 같아요. 근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 에가스 모리츠가 노벨상까지 약간 조금 근데 너무 좀 극단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네.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얘기인즉슨 뭐냐면 조현병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은 본인이 괴로워요, 아니면 주변 사람이 괴로워요. 주변 사람이 괴롭죠. 그 사람들이 그분을 못 견디는 거야, 환자를. 그렇죠. 그래갖고 데리고 가갖고선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효과가 있다 해서 누구까지 봤냐면 여기서 이 사람이 그 케네디 대통령 있죠. 네. 그 아버지의 첫 딸이 케네디의 누나예요. 어머. 근데 이 사람이 좀 약간 어떤 그 태어날 때 뇌를 좀 다쳐갖고 그래갖고선 이거 받아갖고 한 50몇 살인가 죽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반응을 없애는 거예요. 반응이 없앤다는 걸 다른 말로 내가 여기 이런 데서 이제 오픈해서 하기 계시는 반응을 없애는 반응. 그러면 너무 약간 그러니까 아프게도 같을 것 같아요. 아프게도 안 아프게도 그러니까요. 그걸 뭐라 그런지 알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 여자는 프란시스 팔마라는 여자인데 이 사람이 저기 영화 주연 배우예요. 주연 배우도 안나 까레니나에도 주연 배우. 그러니까 안나 까레니나의 주연 배우였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미모.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근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 뭔데요? 성격이 조금... X 같았어. 그래갖고 막 방송 같은 데도 늦고 막 PD랑 연출자랑도 싸우고 결혼을 했는데 6년 만에 이제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체를 못 하는데 엄마한테 폭력을 썼어. 그럼 안 되죠. 그래갖고선 잡혀가고 이거 당했어요. 아 진짜요? 그래갖고 자기 선택권도 없이? 그럼 그래서 요새 뭐 하여튼 그런 게 이제 사회적 그래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도 이 시술이 정말 좋은 치료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나쁜 치료인데 좋은 치료처럼 된 거예요. 그건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생각수술. 그러니까 생각수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지. 큰일 나지. 네. 그래서 로보토미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무선님께서 지금 엄마랑 싸웠다고 뇌수술 당하고.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그게 아니, 엄마 말이 대부분 맞거든. 네. 그 내가 맞아요. 양압수술 하라고 오는 그 딸이랑 아들을 보면 참 엄마 말 안 듣더라. 그래서 왜 이렇게 엄마랑 싸우게 되는 걸까요? 근데 그게 모르겠어. 그러니까 만만한 게 엄마지. 다 네 책임이야. 그렇죠. 그래서 양수술할 때 그래서 이 조현병을 한때 치료했던 로보토미가 정말 나쁜 치료. 생각수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분 생각수술 어떻게 하냐면은 단련으로 해요. 단련.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데 요새 대사 수술이라고 있잖아요. 비만 같은 거. 정말 당뇨가 너무 심하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안 될 때 어떡하죠? 대사 수술. 여기서도 방송한 적 있죠. 네. 안 되면 이거죠. 근데 그래서 이렇게 헬스하는 거랑 두 개가 하나는 생각 수술처럼 그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이거는 한 방에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북한이나 연변에 가면 다이어트를 살깎기라고 그러는 거 들어보셨죠? 살깎기. 아니요, 처음 들어요. 아니 이렇게 뭐라거나 광고판에 살깎기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살깎기. 그래서 살깎기. 사과 같은 거 이렇게 깎아 먹을 때 살깎기. 그렇게 깎아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사실은 저도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운동을 열심히. 그러니까 생각 수술은 한 방에 되지 않는다. 어떻게 되냐? 근육이 생기듯이 맨날 조금씩 해야 돼. 조금씩. 발전해 나가. 근데 생각 수술을 그분 챗PT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나 기분이 좋아야지. 저는 일기를 쓸 것 같아요. 어떻게? 일기를 썼어요. 일기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늘도 잘못했다. 아니요. 항상 이제 뭐 감사하고 긍정적인 걸 적을 것 같아요. 아니 그 다음날 밤 되면 아니 오늘도 잘못했다. 오늘도 안 그래야지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또 오늘도 또 안 그래야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 수술할 때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건데 뭐냐면 표정 관리를 배워야 돼. 표정 관리. 표정을 그러니까 기분은 나쁜데 그래도 그냥 표정 관리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그럼 만약에 막 친구랑 싸우고 막 기분이 나쁜데 그래도 웃으면서 그러니까 혼자서 화내는 거지. 혼자서 같은 욕을 하면서 혼자서 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그 전의를 시키면
그 욕을 그걸 컴플레인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은 전혀 이해 못 한다는 게 문제예요. 공감을 못 해주는 거. 거기서 내가 배고프다 그래서 상대방이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냥 말로만 뭐 먹어. 어떻게 힘들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떤 도인이 아니니까 도인도 잘 못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표정 관리, 표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표정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표정은 어떻게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얼굴 생긴 게 있고 그 표정이 있는데 우리가 관상학이라고 있잖아요. 관상학. 그것도 많이 그러니까 배죠. 이게 1667년에 보면 이 책을 쓴 거예요. 네. 샤를 루브링은 표정 없는 그림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 그럴 것 같죠. 그쵸. 자, 로보토미 당해서 그 사람이랑 친하고 싶으세요?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방이랑 이게 이제 우리가 표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사회생활하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서로 상대방한테 내가 저번에 나와서 수차례 얼굴은 뭐냐면 발신체면서 수용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신하는 거 발신 정보를 딱. 그래서 새가 울지 않으면 어떻게? 굶어 죽어요. 진짜요? 뭐 상대방도 안 생기지, 동료도 안 생기지. 맞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굴에 이 관상학을 얘기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린 건데 이렇게 새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 그렇죠? 진짜 닮았어요. 새같이. 독수리같이. 네. 근데 호랭이처럼 생긴 사람. 닮았어요, 이분도 사자랑. 그런 이제 각 어떤 동물의 얼굴에 이 고양이처럼 생기고 이렇게. 근데 이상하지? 왜 그런 분을 만나면 그렇게 생각이 들을까요?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 동물을 언제서부터 봤다고? 원숭이를 언제서부터 봤다고? 원숭이를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러면요. 동물원에 가서도 못 깨닫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야지. 원숭이는 말이야, 꾀가 많아서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야지 그 사람의 느낌이 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을 듣기도 전에 느낌이 나오죠. 그렇죠. 닮았네. 근데 그 사람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랑 보는 거랑 다르다니까. 약간 이제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처음 봤을 때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렇지. 알고 보니 좀 알고 다르네? 보니까 뭐 전혀 다르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얼굴에 대한 인상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거는 어떤 관상학이래요. 관상학. 그리고 이제 양악수술의 의미는 이렇게 턱이 길고 이제 이가 안 다물려져요. 안 다물려지면은 이 사람이 웃는 표정이 잘 되겠어요? 어려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좀 입을 다무시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내려갈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입을 다물면 여기 복숭아 주름도 생기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이 양악수술을 하면서 저는 이분이 표정이 잘 지어지게 해야 되겠다. 그거를 항상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얼굴 형태를 반듯하게 하고 그다음에 표정이 잘 짓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능적인 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듯하게 균형적인 거, 균형적인 거, 그다음에 대칭적이고 균형적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표정이. 근데 이 반듯하게 생기면 표정이 좋아 보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아름다운 건물인데서 폭포가 막 치죠. 그럼 멋있다 그런다. 근데 막 이렇게 쓰러져가는 건물에서 폭포가 막 치면 뭐라 그래? 무섭다 그런다니까. 네, 맞아요. 좀 공포가 그래서 그 어떤 그 기본적인 그 폼, 그 그림에 따라서 그 시츄에이션이 다르게 비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환자들이 많이 수술하는 게 이제 비대칭이에요. 이분 보면은 비대칭 있으면 불만스럽죠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비대칭이 있으면 불안정해 보여요. 불안정.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모든 사람들은 다 조금씩 비대칭이지 않아요? 있지만 저도 얼굴이 좀 많이 비대칭이거든요. 눈에 띄면 예를 들어서 자세가 이렇게 구부정하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왜 건방진 거도 플러스 뭔가 좋게 안 보이죠. 안 보이지. 네. 비아냥거리는 어떤 느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아니, 말은 안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느끼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표정이랑 그런 행동이랑 이런 게 다 그렇죠. 있는 것 그래서, 이 표정이란 그 형태에도 표정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술을 했어요. 이거 보면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확 해서 마치 정말 오페라의 유령에 나오는 그런 이 모형 같잖아요. 뭉크의 절규랑 닮았어요. 수술해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때 편안해 보이잖아. 아까는 네. 이렇게 해서 뭐 좀 기분 나쁜 듯이 이렇게 있다가 반듯하게 딱 써갖고 있으면, 확실히 변했어요. 분위기가 그래서 그 바뀌어진 것 같아요. 폼이 어떤 인상을 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 플러스 이제 어떤 표정, 움직임. 표정은 뭐예요? 정지된 게 아니죠. 아까는 인상은 정지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표정. 그럼 표정을 어떻게 연습하느냐? 그거는 표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악수술하면서 양악수술이 얼굴이니까 그래서 얼굴 연구를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뭐 7, 8천 명 수술했으면 몇 사람이랑 같이 얘기를 했겠어요. 또상 그 컨설트니까 상담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얼굴을 많이 보니까 저기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점쟁이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저 봐주세요. 제 관상.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게 무슨 코너에 보면 음식 맛을 많이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미식가. 근데 그분들 중에서는 음식을 만들면서 또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오, 맞아요. 계시죠. 누구죠? 성함은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좀 실천적으로 그거를 내가 실천하면서 그걸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표정이라는 거는 움직임이에요. 아까까지는 관상은 정지된 거고 표정은 움직임인데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거에서 눈이 갑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사람의 눈이 안 가요. 근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가요. 파리가 벽에 딱 붙어 있을 때는 눈이 안 가요. 근데 파리가 싹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때 눈이 가는 거지. 그래서 파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 표정은 움직임. 움직임인데 그 움직임을 처음으로 이제 하진 않았겠지만 책으로서 많이 집대한 사람이 찰스 벨. 이 사람이 이제 이 영국 의사인데 우리 안하구사 뭐죠? 그 얼굴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안면신경 돌아가는 거 안하구사라 그러나? 근데 그거를 이제 처음으로 벨스팟이라고 명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벨스팟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듀헨느. 이건 프랑스 사람. 연도가 1806년에서 34년. 그 다음에 이제 이 얼굴 표정의 기전.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제 연구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전기 충격을 이렇게 줘갖고, 이거 억지로 웃는 거예요. 이거 지난번에 보여주셨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듀헨느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도 상당히 많이 기여를 했죠. 그런데 이 듀헨느 이 시절에는 뭐가 생겼냐면 카메라가 생겼어. 그래서 이 카메라로 찍은 거예요. 이게 그림이 아니라 실제지. 이 사람이 듀헨느라고. 네. 그리고 이 사람의 환자. 그래서 이렇게 충격을 주면서 사진을 조수가 찍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기록을 남겨갖고 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다윈.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이라고 1872년. 이 사람의 책이 제가 요번에 이제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각가지 그 전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대 사람만 책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 다윈이 책을 쓸 때 그 다음에 듀헨느 그런 걸 다 인용을 해서 밑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벨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격적인 사람, 그 다음에 헬프리스,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그 제스처가 나오는 거죠. 그쵸. 그리고 동물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는 애교 떠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성질내는 그런 거, 그런 표정이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표정은 그 사람의 기분을 나타내는 거고 마음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그 표정을 단련시켜야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표정은 이거 제 손녀가 두 달 때 사진이에요. 너무 예뻐요.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2년 됐죠. 2년.
2년, 올해 3월 되면 2년이다. 그러면 이제 말도 하고. 말 조금 해요. 네. 단어 한 개씩은 해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해요? 예, 이 할아버지죠, 제가. 첫째도 있는데. 근데 이 표정은 타고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윈이에요. 다윈이 이 사람이 이제 비구록을 타고서는 그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뭐를 하고 싶었냐면은 뭐를 하고 싶었냐? 사람들이 다 사는 게 다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찰스 다윈이 얘기한 게 다 비슷하다 그거예요. 표정도 다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표정은 이렇게 두 돌 된 애가 뭘 교육받았다고 이렇게. 근데 너무 다양해요. 너무 귀여워요. 그 히로 화난 거, 슬픈 거, 락. 이렇게. 왜 슬픈 거예요? 표정이 몰라요. 너무 슬퍼 보여.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네. 그 표정은 타고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이게 첫째 손녀예요. 네. 우리 딸이랑 이렇게 이게 미러 효과를 미러 효과. 네. 미러 배우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매일 슬프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애가 어떻게 돼? 같이 이제 슬퍼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타고난 본능에 의한 표정이 있고 또 배우는 게 또 반절이라고. 그래서 그 표정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얼굴이 바뀌어도 마음이 변하려면 본인의 생각 수술이 필요하다. 어떤 거로? 표정으로.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 피그말리언 효과라고 하는 건데 내가 기분이 나빠요. 네. 그러면 차정근 PD가 동료로서 옆에 있다가 왜 그래? 맨 처음에는 왜 그래 그러다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그러면 어때요? 그냥 안 오지. 네. 그러면 나는 뭐라 그래? 처음엔 잘하더니 네. 나중에는 나를 버렸네. 예? 근데 내가 표정을 밝게 하고 기분이 업되고 하고 무엇보다도 밥을 잘 사줘. 그게 그렇잖아. 그게 어떤 그렇게 하면은 뭐예요? 남한테 뭘 줬다는 거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요.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있어서 우리의 행동으로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 갖고는 안 돼. 상대방한테는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밥도 안 사줘. 맨날 가면 짜장면만 먹어. 그럼 기분 좋겠어요? 예? 짜장면을 질릴 것 같아요. 질릴 것 같아. 근데 뭐 생일 때는 뭐 케이크도 있고 어떤 이벤트도 만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서로 기분이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표정의 어떤 표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본인한테만 그런 이벤트 하는 게 아니라 또 딴 사람한테 하면 그 텀처럼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진실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표정으로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이 저 사람 나 기분 좋아 같이 있고 싶어. 그러면서 이게 자꾸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럼요. 종선님께서 지금 슬픈 감정을 가진 사람 옆에 계속 있으면 지쳐요. 지치죠. 그래서 어머니가 잔소리가 많잖아. 그럼 어머니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야. 맞아. 그래서 엄마랑 사이가 나빠지는 것 같아.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래서 생각 수술을 어떻게 해야 한다? 표정으로 해야 된다. 표정과 자기가 자꾸만 억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양악수술한 에피소드가 있어요. 자기가 노래하면 이렇게 카메라를 보게 되잖아요. 카메라를. 네. 근데 노래하는 모습이 턱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쁘게 안 안 담겨.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턱을 고쳤다고 이 노래가 더 발음은 좀 정확해졌겠지만 멜로디나 박자가 그건 똑같겠죠. 똑같지. 근데 보는 사람은 이 사람이 더 잘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이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열심히 하지. 그래서 표정으로 알 수 있는데 얼굴 수술하면 금방 바뀌지만 마음을 나타내는 낯빛과 표정은 낯에서 밤에서 낯으로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천천히 변화한다. 그걸 이제 알아두셔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수술하고선 이제 한 2주가 되면 부기가 조금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보는데 전에는 딱 6주면 끝났어요. 근데 요새는 2달까지 봐요. 왜? 눈빛 보려고. 어떻게 변했는지. 네, 눈빛이 싹 변하면은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수술에서 뭐 치아를 맞춘다 뭐 그렇지만 맨날 이 하고 쫓아다니겠어요? 근데 얼굴에 싹 변하면서 착 나타나면 그 뭐라 그럴까? 그 뿌듯함? 그럴 것 같아요. 환자분을 지금 이제 부정적인 조금 면에서 그렇죠. 긍정적인 면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어떤 노력을 좀 했는데 상대가 나의 노력을 잘 받아들여서 성과가 있다면 굉장히 뿌듯해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게 이제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천천히 변화하니까 그 천천히 연습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양악수술은 외과적인 심리치료다. 이거는 뭐 성형외과니 그런 데서만 그래서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 질문에 대해서 배종우님께서 수술은 거들 뿐 다친 마음까지 수술해 주시네요 해주셨어요. 아니, 다친 건 본인이 하셔야 된다는. 그래서 일단 선글자 본인이. 네. 몇 분 남았어요? 지금 한 3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으면 그러면 이제 시간이 나면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그 병원에 있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이제 내과 의사, 외과 의사, 네. 정신과 의사, 그 다음에 내가 같이 양악 수술가, 치과 의사 뭐 이렇게 한번 나눠봤어요. 그래서 내과 의사는 이게 이제 화가의 그림인데 네. 여기에 이제 이 애가 아파요. 근데 이렇게 보는 거죠. 아버지는 물끄러미 보고 있고 엄마는 괴로워 있어요. 의사는 뭐 하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생각하겠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과 의사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인상파야. 이게 고호의 이게 누구더라? 무슨 박사의 초상이라거든요. 이게 네. 고호 그림에서 제일 비싼 거죠. 이게 제일 비싸요? 이게 제일 비싼 거 고호 작품 중에서. 근데 이게 인상파라고요. 내과 선생님은 물론 요새 시술 같은 거 뭐 혈관도 뚫고 뭐 하지만 인상파시고. 네. 근데 외과 의사는 찌르고 있네요. 죽이는 거야, 살리는 거야? 살리는 거죠. 모르지. 이건 사실주의. 네. 외과 의사는 사실주의. 그래서 내과 선생님은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우선 이름을 붙여야 돼. 병에 대한 이름.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된다. 근데 외과는 우선 고치고 봐.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치과 의사는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야. 여기서 보면 뭐 아프겠다. 뭐 아유 얼마나 아프겠냐. 근데 일단은 이걸 웃으면서 빼잖아. 네. 그래서 좀 현실주의. 팝아트네요. 팝아트야. 그래서 그리고 치과는 약간 복사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신과 선생님은 추상파야. 맞아요. 심오해요. 그래서 잘 몰라. 주변에서 뭐 하는지 잘 몰라요. 그다음에 이제 양악수술가는 이제 이게 꾸르베 작품인데 이걸 본따서 잘 그려서 어떤 지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힐링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이제 오늘의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 또 선생님 계시네요.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또 선생님께서 그림 그리신 거예요? 아니면은 이거요? 아니죠. 제가 못 그리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런 거를 내가 좀 그려달라고 자꾸만 욕을 하는 게 있으면은 어떤 거는 환자들이 그려주기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우와, 선생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양악수술가로서 좀 뭐랄까 외적인 것도 있지만 내적인 거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왜냐면 얼굴이니까. 맞아요. 또 얼굴에 나타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내적인 거는 이제 본인 스스로 고쳐 나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외적인 거는 통해서. 제가 이제 맡아서 통해서. 하는 거고. 근데 내적인 향상이 있을 사람한테 하지 내적인 향상이 없을 기대하기 힘든 사람한테는 수술하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요. 결과가 힘든 너무 힘들 것 과정이 같아요. 돼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그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내과, 외과 선생님들을 이제 그림으로 비유한 게 너무 재밌는데요, 선생님? 그래요? 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다음에 또 해주세요. 네. 왜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 혹시 하면 해주시는 표정에 대해서 좀 얼굴의 심리학에 대해서 얘기해요. 표정 해주세요. 네. 아까 이혜니님께서 품격 높은 강의 감사합니다 해주셨고요. 네. 배종호님께서는 선생님 세바시라고 아세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거기에 나가셔야 되는 건 아닌지. 알았어요. 과찬이십니다. 네. 얼굴 바꾸기만도 힘들어 죽겠어요.
교수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는 그러면은 진짜 얼굴의 표정? 표정에 그래서 그 대해서 다윈이 그 쓴 책을 기준으로 해서 그 듀헨느, 그다음에 찰스 벨, 그다음에 좋아요. 에크만이라는 사람이 집대성했거든요. 네, 그걸 쭉 하면서 이제 한번. 아주 기대가 됩니다. 교수님, 비뇨기과는 무슨 미술인가요? 주셨는데 비뇨기과는 뭘까요? 형이학?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곧 설날이 다가와요. 네. 그렇죠? 네, 코로나지만 그래도 이제 가족분들과 즐거운 설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설날 이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